안녕하십니까. 구미의 신당 수학당 운영하고 있는 미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처음이신데 네. 소감이 좀 어떠세요? 소감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어쩌지? 왜요? 있어야 돼? 네. 처음이신데 그래도 저희 채널 처음이시잖아요. 영상도 처음 올라가는 네네. 기분이 뭐 어떤 기분 안 드세요? 기분 네. 없어. 올라오실 때 어떠셨어요? 뭐 기분이나 뭐 이런 거 느껴지는 게 있으셨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깝깝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동네를 이래 멀리 온 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혼란스럽고 이 길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있죠. 불안하시긴 불안이지. 하시네요. 그러면 오늘 그게 뭐 뭔가 나라의 정서나 올라오실 때 뭔가 기분이나 이런 거가 조금 그런 쪽으로 느껴진 것도 있을까요? 나라는 일단 그 몇 년 전부터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나 뭐 이런 생각은 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힘든 거는 그거잖아요. 각자의 삶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거에 힘이 들어졌다. 아, 다들? 그게 나도 속했잖아요. 그러니 이게 제일 속 터지는 일이죠.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나 그죠? 이런 게 중요하니까.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인물 이분의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분에게.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 봐주세요. 나처럼 중요한 시기인가 봐. 이제 첫 방첫 촬영. 맞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그죠? 이분도 성공하시면 좋겠네. 불러드릴게요. 김시대죠. 51이라 그랬죠? 네, 51일. 입니다. 지라 드려버리자 신묘라고도 8월 27일에 김시대주입니다. 나라대주에 김시대주에 신묘라고도 8월 27일이라.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렇게 형이 떠지는 대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받으신 기운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네. 집요하다. 이분의 성격이 집요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목표를 가지면 반드시 해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 게 들어와 있고요. 네. 외골수다. 그럼 고집이 좀 강하실까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네. 그 고집으로 뭔가를 이루어낸다, 해나간다. 그렇게 들어오는 사주고요. 네. 이 사주는 또 관이 깔려 있죠. 나라는 일에 75이나 되셨네요. 맞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죠? 잔뼈가 굵었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네네. 진로가 좀 굵으시다. 경험이 많다. 그렇죠. 이분 아까 뭐 외골수다. 자기가 꽂힌 일은 해야 된다 하잖아요. 혹시 뭐 그게 틀린 일이라도 뭐 꽂히면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실까요? 이 사람이 강직한 사람이라서 네. 틀리다 이거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요. 바른 사람이라서? 바르게 바른 말 하다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조금 유도리 있었으면 좋겠네, 좀 유들유들하지 뭐 이랬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냥 그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사주가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잖아. 그렇죠. 머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주는 그러기가 힘든 사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삼재가 들잖아요. 네. 이 묘생이라 그러면 누구나 삼재 이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삼재라는 게 들어왔는데 뜻하지 않은 그 변화도 들어왔단 말이야. 변화 수도 같이. 그렇죠. 뜻하지 않은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네.
해 나가면 안전하다. 아, 자기 자리에서. 이게 있었거든. 근데 이 변화가 무엇으로 바꿔줄지 아주 흥미롭다는 게 그런 거죠. 그 변화는 어떻게 될지 그럼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굉장한 소용돌이죠. 현재를 말하자면 굉장한 소용돌이고요. 네. 이분이 지금 25년이잖아. 네. 25년, 을사년. 네. 치고 나가는 힘도 들어올 수 있다. 오, 그럼 중요한 시기인데 치고 올라설 수 있는 기운이 있나요? 그런 기운도 있어요. 오. 그리고 네. 이 크게 세력이 있지 않았어. 아, 자기, 본인들 주변에. 근데 새로운 세력, 뭔가 이 사람을 받쳐주는 네.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력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래 보여요. 오. 음, 아까 그 관이 보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뭐 조금 지금보다 좀 더 큰 관 쓰실 수 있으실까요? 이분은 네. 예민하네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많고 네. 지금 현재 자기가 이거 그 자리에 섰지만 네. 새로운 변화로 지금 마음이 답답해요. 그 답답한 건 왜 답답하시다고 느끼시는 걸까요? 제가 느낄 때는 네. 뭔가 뜻대로 내 편이어야 될 사람들이 네. 뜻대로 내 그걸로 움직여주지 않는 기분. 오. 이래서 답답하다. 너가 일하면 되잖아. 네. 내 이거 너가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제대로 안 움직여니 그럼 뭐 하자는 거지? 이런 기분 지금 현재는 그래요. 맞습니다. 현재를 보자면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이분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기운적으로 보셨을 때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요한 시기인데 올해 기운 좀 어때 보이세요? 올해 기운은 어쩌든가 신묘생에도 8월 27에 김치대 줍니다. 용트림을 해서 올라서는 기운으로. 올라선다. 이거 용틀이라고 기억 뭐라 그래요? 나 왜 단어가 자꾸 생각 안 나지? 용틀이요? 뭐. 용이 이제 네. 틀고 올라서는. 이 사람 원래 용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그저 자기가 맡은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고 큰 변화의 틀에 가 앉아 있다. 이랬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제가 이제 실연기 어쩌고 제가 영을 떠기는 대선이죠. 맞습니다. 용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관이 있고 이러면은 그냥 뭐 대선인 거지. 알겠습니다. 그죠? 알려드리고 이어가 볼게요. 이분 김문수 후보님이세요. 빨간당의 김문수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할아버지인데. 네, 할아버지.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조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트럼프도 늙었지 않나? 그렇죠. 근데 그분은 다시 재임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하신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근데 아주 고정관념인 거 아니에요? 트럼프 전에 그도 할아버지잖아. 맞아요. 그죠? 다 할아버지인데 이분보다 늙으면 더 늙었지? 그런 거. 되시면 잘 하실 것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있잖아. 사람 정치인 쪽으로는 사람도 당도 그냥 싫은 사람이에요. 그냥 싫으셔. 근데 하도 민영간 제가 힘이 들다 보니까 난 사업자도 따로 있었는데 폐지했거든.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고 이러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많은 분들도 이렇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한테 가지고 오신 분들도 이게 일에 힘들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다 오성이잖아. 그런 지금 현재에 뭔가 올곧고 강직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면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주를 이래 보니까
그런 말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 오. 얍삽하지 않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이 얍삽한 수를 쓰지 않는 사람, 정면 돌파를 하는 사람, 내가 깨져도 가서 부딪혀 보겠다라는 이 사주의 받침이 있고요. 네. 이분 아직 멀쩡히 쭉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오. 그럼 괜찮으시다는 거네요. 재미있다 이분. 왜 어떤 부분이 재밌으세요? 아내 쪽에 내조.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이 받쳐줄 건지 네네. 내 운을 내릴 건지 이게 막 작용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받쳐주는 배우자를 만났나 봐. 그러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신 거네요. 그러신갑죠? 오. 음. 그러니까 이분의 세력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이 당 쪽에서 한덕수 전 총리님을 밀었었잖아요. 단일화. 아이고 미안해요. 다른 자기 같은 당 사람을 미는 게 아니라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을 밀었어요, 당에서.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좀 마음이 상해서 아까 답답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한덕수 그분과 단일화를 했다면 지금보다 기분이 더 좋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그걸 끝까지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속이 터지고 맞아요. 먼 태도하는 이런 상황이. 맞아요. 그래도 이분이 원래 그래 살지 않았나? 원래 언제 누가 그렇게 도와주고 언제 누가 그렇게 내 편이 돼주고 했냐? 맞아요. 이 사주에는 그게 있어. 그래 내가 가겠다. 그럼 이분은 이분의 길을 이분이 직접 개척해 나가면서 사시는 분이 개척의 삶이죠. 뭔가 막 이렇게 북돋아지고 더해지고 이렇게 자라온 환경, 해나온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은 스스로 돌파를 하는 사람이죠. 그 돌파하는 힘을 더해준 게 다시 내주자가 있었다고 네네. 나오거든. 네. 그러니 집요하기도 하면서 강직하게 돌파를 해. 이러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맞아요. 편이 별로 없지. 어, 그러니까 샤바샤바를 잘하는 사람이 저끼리는 좋겠지. 근데 이 성격은 이 사주는 사바사바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강직하게 내 국민, 내 지금 우리나라 현실, 외교나 이런 거에도 우리 주장을 확실하게 됐어. 이렇게 밀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면들이 좀 아쉬웠잖아요, 여태까지. 맞아요. 뭘 맨날 퍼준다 하고 왜 퍼주나 하고 막 이래잖아요. 그 내용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퍼주나 왜 퍼주나 너는 거기 왜 퍼줬나 이 얘기잖아. 그렇죠.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럼 그들은 또 당연히 뭐 외교적인 또 이런 말을 내비치잖아. 그러면 정말로 그걸 국민을 위한 거라고. 오. 국민의 입장에서만 보이는 거지 저는. 사실 이분이 지금 가장 큰 라이벌이 이재명 후보님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지지율도 조금 더 앞서고 있고 그러면 이분께 변화수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변화도 보이시나요? 오. 막판 뒤집기. 그러면 정말 끝까지 모르는 싸움인 거네요. 끝까지 모르죠. 그런데 김문수님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시는 거인가요? 이제 엎치락 뒤치락 일하다가 네. 그럼 원체 그쪽 땅의 분은 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오래됐잖아. 솔직히 말해서 저 앞전에 그분 뽑았거든요. 그분을 뽑은 이유는 그분이 잘할 거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무슨 당도 아니에요. 1,000원짜리 한 번 내다 때려치웠어요. 근데 나왔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을 건가를 봤어요. 저는 직원을 뽑을 때 그걸 빗대어서 생각했지. 공 같은 놈을 뽑을란가. 얍삽한 때 일을 잘하는 놈을 머리 회전이 빠른 놈. 두 사람 비교할 때 이상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뽑은 거예요. 내가 투표를 안 할 수는 없어. 권리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제 성격이 그런 거라서 그분을 뽑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이제 이분이 그 사그라졌다고 그 23년도에 제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야비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래 보인단 말이야. 내가 권력을 쥐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하겠다 막 몇 년 사이에 그게 막 굉장히 커졌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요. 그러면
권력을 잡으면 또 무슨 짓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이래 그냥 보이지.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니까. 선생님은 투표하실 때 네. 그 심정을 보시고 하세요? 아니면 선생님의 마음으로 하세요? 저는 제가 투표할 때는 신청 보고 안 합니다. 안 보고 하시고. 나와는 두 사람 중에 골라야 되잖아.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거보다 이게 낫다 할 때 투표를 했거든요. 그 이번에는 그 아까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강력한 바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신의 바람이에요, 선생님의 바람이에요. 저의 바람도 금방 이분에 대한 요 기운을 읽고, 오, 이분 사주 처음 보잖아요. 볼 일이 뭐 있어, 그죠? 그쵸. 나한테 안 갖고 오는데. 근데 보니까, 앞전에 그분 봤거든요. 그분 사주는 봤어요. 그래서, 이분과 그분의 사주를 보니까, 이분은 처음 보는 사주잖아요. 이분은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잖아요. 나의 마음, 그 다음에 이분의 사주의 강직함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준 거는 누구겠어요? 신이 계시니까 내가, 그래요? 그래, 이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신령님 이분이 되는 게 나라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을 하신 건가요? 그냥 내가 이분을 보고 신이 안 가르쳐주시면 제가 사주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이 기분이 되려면 난 신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이분 되게 해주죠. 막 이러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자기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상대는 이 관제가 확실하게 움직여서 건강, 재난 이것들이 같이 확 움직여 버리거든. 네. 그러니 살려고 무슨 짓이든 해야 되겠지. 근데 스스로 알아요. 그쪽은. 내가 이게 안 되면 죽는다. 그러니 그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랑 이 강직함이랑 이 강직함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이제 신의 말씀. 공수죠. 그러면 그 공수로서도 김수부님이 이깁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네, 신령님이 이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올해 내년 후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가 힘들거든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힘든 게. 근데 이분이 되면 그게 끝나요. 그럼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해서 근데 이분이 안 되면 지속돼요. 이 안 좋은 게요? 그 나라의 어버이가 누가 재행해지냐에 따라서 운이 달라지고 가정의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집안이 달라지죠. 그거랑 똑같이 그럼 꼭 이분이 되셔야 나라가 좋아지겠네요. 나라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에서 온 자면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핫한 주제죠. 대선. 네. 어려운 주제네요. 네. 어려운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김문수 대통령이 될까? 김문수 후보님. 네. 일단 사주로 저희는 봐야 되니까요. 네. 사주로 보는 거니까 사주 한번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신묘생. 네. 지난번에 이제 네. 한덕수, 김문수 쪽에 단일화를 할까 요거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혼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묘생은 7월 25날에 우리 김씨도 나라대주라고 합니다.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옳은 공수 내려서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또 본인 스스로는 어쨌든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또 공직에서 임무는 많이 하셨구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나라를 또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야, 어려운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그쵸. 예. 물갈이라면 물갈이를 하고 싶고, 본인 스스로가 또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내가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으로 지금도 또한 앞장을 서고 펼쳐가고 있으시구나, 이제,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 이제 사주 자체가 본인의 가능이라든지 이런 거 타이틀에 딱딱 맞춰지고 끼워진 거는 굉장히 잘한다, 그래. 근데 변동에 크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빨리빨리 이제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아쉽구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로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시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딱 완전 우두머리에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는 자꾸 이렇게 하면 좀 내일 모레가 또 대선인데 이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간직 공직에 본인이 이제 그쵸 철저하게 계획 짜서 추진하고 그 뭔가를 이뤄놓고 이런 것들 진짜 굉장히 이제 뭐 그 한 단계 이뤄놓은 것들은 굉장히 많게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 나무랄 데가 없고 또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그 한 그룹의 우두머리가 된다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데 우리 또 대한민국이 그룹이라고 보기에는 또 그룹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자꾸 조금 뭔가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 그 그래서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로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꼭지점을 한번 정상을 찍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번에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어려운 또 이런 그 점을 또 보라고 하니까 점을 쳐야죠. 그죠? 그래서 한번 빨간 기 하얀 기 한번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신묘생에 나는 김씨에도 우리 후보님이 올해 수가 좀 주변에 변수가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것들을 내가 그러니까 다 인정을 받기는 받지만 쭉 위로 상승 곡선을 타기가 좀 가로막힐 수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보인다. 그럼 이번에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도 어떻게 뭐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혹시 이걸 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탑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구슬해 구태다가 난리 나지 지금. 그렇지. 나라가 지금 저기 시끄러워 갖고 여기저기 터트리고 난리인데 무당들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들고 난리잖아. 무당들이 하늘에 이제 제를 지내잖아요. 원래 옛날에 비가 안 오면 그치 기후제를 지내고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다 했던 거거든. 그런 이제 제를 지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천자를 내릴 때 옳은 분을 이렇게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한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하는 거는 그 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를 지낼 수 있는 건데 그런 기운도 좀 부족할 수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또 어떤 악의 기운이라든지 영향이 또 삼재잖아, 삼재.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좀 밀릴 수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재명도 삼재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 운의 싸움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그 그래서 조금 이제 주변에 어떤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좀 잘 피해서 가시기가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아마 지지율도 역전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만들어서 공약을 하고 해도 자꾸 이제 그 탁탁 이렇게 밀고 나가지를 못하고 그 뭐라 그럴까 대응이 그러니까 만약에 8개의 그걸 받는다고 하면 한 5, 6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응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못 미치는 거지 힘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7월 달이니까 어쨌든 대선도 6월 달로 정해져 있고 네. 좀 이제 조금 할 수 있다고 하면 대선 좀 미뤄서 하면 안 될까? 아, 대선을 좀 미루면은 기운이 좀 돌아오네요. 기운이 조금 바뀌죠. 나한테 조금 더 강한 기운이 이제 들어오지. 아무리 삼재라고 해도 강한 기운이 들어오는 그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 이게 말이 줄줄줄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줄줄줄줄 나와주지가 않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의 뭐 꼭두가시라고까지 표현을 하면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내가 추진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뭐든지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 무언가에 그러니까 비는 그쳤는데 꼭 먹구름에 가려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먹구름이 이 대선이라는 그 날까지 안개일 것 같은 그런 좀 기운이라는 거야. 조금 안타까운 기운이죠. 그럼 딱 사주로만 봤을 때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주인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조금 약하다는 거지. 자체가. 왜냐하면 이 공직에 있는 운은 있지만은 교수라든지 뭐 이렇게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운은 되는데 이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그 자체의 운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이준석 네. 후보랑 단일화가 이제 잘 안 되면서 혹시 네. 이것도 하나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김문수 후보의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세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많이 표를 얻고 있지만은 그 그릇의 차이로 봤을 때는 흡수를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담지를 못한 거지. 표수는 내가 이제 지지율은 많을지 몰라도 그릇으로 따졌을 때는 이 분을 담지를 못한 거죠. 아, 이준석. 예.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흡수가 됐다고 했었으면 더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이준석 후보가 한나라당으로 오지를 않잖아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 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같이 합쳐졌다 그러면 이제 그 기운으로 합쳐졌을 텐데 이 그릇 자체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담지를 못한 거, 엎지를 못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운이 안 따라준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국힘에서 있다가 예. 윤 전 대통령에게 버림받고 혼자 신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국힘에서 윤 전 대통령한테 버림받은 게 혼자 이렇게 대선에 나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된 건가요? 자기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담아서 같이 갔다가 그죠? 갔다가 도저히
흡수가 될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재질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 그 전에도 이제 국힘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릇이 크든 작든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재질이 같았을 수가 있어. 동이면 동, 흙이면 흙, 금이면 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그릇이 커도 옆에 있으면 같이 어울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 재질 자체가 다른 거야. 예.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완전히 튕겨 나가버린 거지. 너무 안 맞았네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치즈라든지 이런 건 같아 보이지만은 재질 자체, 예를 들어서 금하고 우리가 동하고 이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색깔이나 이런 게. 근데 완전 재질이 다르잖아. 너무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여기로 사람들은 저기 올 거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재질 자체가 이제 좀 안 맞는다는 거지. 단일화도 안 됐고 저기 대선을 미룰 수도 없고 그것 말고도 좀 김문수 후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기를 원하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하듯이 그때 시절부터 또 많은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키워올 때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 그렇지만은 그렇죠. 다 이제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더 크게 나라 전체를 만들려고 그런 거는 다 보이지만은 우리는 점을 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뭔가 운에서 부족하다. 뭔가 지금 이런 나를 치지는 이런 살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자꾸 나오는 거죠. 혹시 다른 쪽에서 무슨 좀 살을 날리는 구슬을 했다거나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운이 안 좋은 이유에? 그렇진 않으세요? 극비야. 극비요? 지금 전현무새 선생님 지금 노코멘트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하신 분들이 보면은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건 있잖아. 누가 안 해줘. 남을 이렇게 해하는 건 안 해요. 예. 나를 위해서 더 강하게 하는 거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들이 또 김문수 후보님도 이제 모르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님을 너무 좋아해. 그럼 나 혼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혼자도 할 수 있잖아. 그거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죠. 그렇지만 내가 김문수 후보님을 좋아한다고 나머지 후보들 대지 말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한다는 거지, 무당들이. 그럼요. 그런 거는 안 합니다. 네. 그럼 안 해요. 어리석은 질문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건 꼭 밝히고 가야 됩니다. 네. 남의 행운을 빌어주지 잘못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럼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좀 총평, 사주에 대한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김문수 후보님이 지금 이제 공약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지난 날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많은 공적을 세우신 것도 그쵸? 보면은 충분히 올해 그러니까 해운년을 봤을 때는 운도 그렇고 좀 많이 올라가실 수 있는 운은 분명히 이제 있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말로 뭐 때문에라기보다는 이제 점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그냥 뭐가 운이 좀 기가 딸려. 어디에서 운이 좀 부족해. 이렇게 요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쉽다.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요 대선이 끝나도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다음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에 이런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이번에 되면 참 좋은데, 그죠? 이번에 되면 저는 아니고 이번에 되면
참 좋죠. 근데 뭔가 이렇게 이런 그 대선 저기 뭐 한다 그러지 그거를 선거운동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아 뭔가 기운이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달라지셨고 또 한데 하여튼 좀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세요. 예, 그래서 좀 아쉽다.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안 되는 게 더 나아 지금. 왜요? 그래. 안 되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됐으면 좋겠어. 되기를 바라고. 이거 나가도 되나요? 나는 데라 뭔가 역전을 근데 이게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런 거 이런 몰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이거 내보내지 마. 나는 김문수 후보가 원래대로 하면은 나는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이런 주변에서 어떤 변화,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게 운이라는 거야. 근데, 원래대로 쓰면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 변동 그게 운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한다는 거야. 원래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면 이분이 되는 게 맞는 거야. 안녕하세요. 경북안동 삼신당 공보살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남자 사주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이분 미래가 좀 어떨지 한번 봐주세요. 미래? 네. 나이가 있으신데 뭐 이 연세에 또 미래를 또 봐야 돼? 네. 아이고 이분도 많이 세네. 기운이 세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도 8월 27생 같으면은 네. 진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사주고 우리 같은 이런 사주 그런 게 많이 강한 사람인데다가 또 좀 머리도 영민하고 좀 노력파인데다가 고집도 좀 씬 편이고 언변술도 뛰어난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게 지금 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뭐를 뭐 준비를 하고 있나 뭐를 뭐 옮겨야 되나 뭐 해야 되는지 뭐 자꾸 변동수도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삼재잖아. 기운이 나쁜 그거는 아닌데 삼재야. 삼재에다가 또 일명 또 누워야 되는 또 누불성주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내가 움직이고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그게 다 되지는 않는다 이러시거든. 네. 그리고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 이쪽 저쪽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이쪽에다 발을 담글까 저쪽에다 발을 담글까 지금 뭔가 모르게 있잖아. 갈등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들어와. 근데 변동수가 있으면서도 누울 성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토끼띠를 하더라도 기운이 나쁜 기운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사주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은 힘이 드는 사주고
이게 좀 이렇게 일명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조상의 공덕이 많이 필요한 사주, 많이 빌어야 되는 사주. 그래도 유적지는 그래도 윗대서부터 안 빌지는 않았다 그러셔. 그래서 그런 비는 공덕으로 높은 자리도 올라가 봤다 그러시거든. 근데 몰라 뭐를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아. 그러면 이분이 변동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분이 움직인다면 괜찮을까요? 그닥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잖아. 근데 이분은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움직이시는 게 나을까요? 근데 이 사람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 뭐 뭐든 개든 홍인동 된장인동 간보고 맛보고 있잖아. 해야지만이 이 사람도 그걸 알지. 자기 그것도 강해. 자기 애가 강한 사람.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시작은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러신다. 그러면 찍어봐야 아시는 분이니까 약간 좀 융통성이 없으실까요? 융통성은 그닥 그렇게 있잖아. 있어 보이지는 않아.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막혀 보이고. 그래. 자신의 뜻을 막 굽히지 않는 사람인 건가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기보다는 교묘하게 그 뜻을 자기가 이제 승화시키려 하지. 그러면 이분이 약간 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다면 거기에서 본인의 영향력이 좀 큰 사람일까요? 없지는 않아. 이분이 약간 좀 믿음? 그런 신기가 좀 세다고 그러셨잖아요. 약간 예감직감 촉도 좋아. 종교적인 쪽으로는 좀 어떨까요? 이 사람도 이제 이 사주 자체는 간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제 무당이 됐다고 법사가 됐다 치더라면은 진짜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정도로 그 큰 그런 무당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이제 뭐 그냥 일반인으로서 한다 그러면 머리를 간을 써야 되는 사람이고, 높낮음이 확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약간 본인의 신념이 되게 강한 타입이신가 보네요. 이분의 올해 기운은 좀 어때 보이세요? 이분이 올해는 기운이 나쁜 기운이 아니야. 기운은 괜찮아. 나쁘지는 않아. 기란 운이야. 근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삼재가 찐 게 있다 보니까는 또 그런 수에서 또 변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알겠습니다. 이분 공개해드리고 좀 더 질문해볼게요. 이분은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셨던 김문수 의원님이세요. 누군지는 몰라.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이분이 옛날에는 노동 운동을 하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약간 좀 정치인이라고 하면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노선을 바꾼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 사람 나름대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지. 내가 노동운동했을 적에는 진짜 그게 진짜 그만큼의 절실함이 있었고, 그 상대방의 절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또 의리가 없지는 않거든. 의리가 또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도 발을 담그게 되고 저기에도 발을 담그게 되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내 자기 중심을 조금 잘 잡아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 자기 중심을 못 잡으셔서 그런지 약간 좀 소속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시는 그런 아 진짜? 네, 주장도 약간 좀 예를 들면 탄핵을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좀 아까 그러잖아. 오방기 뽑았고 양탕에 발을 담가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잔머리의 기자라 보면 되는 거고, 조금 이 좀 야비성도 조금 이렇게 좀 그러면 이거는 자신의 주장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 솔직히 조금 얇아. 고집은 세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그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은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꺾일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융통성 있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장깨는 많으나 그게 내가 빠진다 그래.
정치인이라면 항상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음. 발언 논란이 이분도 있으신데 약간 좀 대중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특권의식이 강한 사람인 건가요? 둘 다. 그럼에도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계시는데 관심이 있으셔야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은 네. 이 관심이라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내용에 따라서 어떤 그거의 제목에 따라서 틀린데 뭐 국민들한테 관심이 없지는 않아 있어. 있는데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갑자기 물으니까는 그 표현을 내가 못 하겠는데 네. 하여튼간 그 나쁜 뜻은 아니라고 보면 돼. 내가 말했는 게. 그리고 좋은 뜻으로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분이? 근데 운은 나쁜 운이 아니지만은 대통령 당선되는 거는 내가 느끼기에는 희박한데 할배한테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 할배, 대통령이 하고 싶다는데 될란가? 아유, 보자. 이 대통령이 되기가 운은 받들어지는데 대통령 운은 받들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왜 스타일이 왜 다대마비 재 뿌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다대마비 시큰 잘 해놓고 말 한마디에 네. 시큰 잘 해놓고 좀 급한 성질이 급한 면도 있어. 시큰 다 해놔놓고 갖고 오기만 되는데 그 난세를 못 참아서 하는 그런 무슨 의미인 줄 알지? 네. 그거를 템포 조절을 잘해야 돼. 그 기운은 나쁘진 않으나 사람이 또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인간이잖아. 네. 그래서 이 언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좀 잘 그걸 하셔야 돼. 다른 조심해야 할 점은 이분 없을까요? 지금 말했잖아. 이거 말고는 입. 없어요? 건강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거 없을까요? 이분 건강적으로는 신장, 간, 좀 요 비뇨기과 쪽으로, 아랫돌 쪽으로. 약하신 거예요, 그쪽?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마지막이라고 뭐 무당이 뭐 찍기 봤자 뭐 말빨이 먹히나 뭐 어쨌든지 간에 뭐 나라를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나오셨다면은 최선을 다하셔서 또 국민의 또 입장에서 또 대변인이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거지 뭐. 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전신다입니다. 와, 지금 너무 따뜻해요. 이제 더워요. 반팔 입고 다닐 정도인데. 아, 그래요? 네. 그저께만 해도 춥던데. 그죠. 조금 추웠는데. 원래 제가 몸에 열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나라는 아직도 흉흉한데 6월 달이 되면은 좀 괜찮아질까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그때 저번 달에 봤을 때 그래도 7월 달 가야 꼰대들이 잠잠하다고 했으니까 하는데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문제가 되잖아. 많이 큰 문제.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러다 트럼프도 탄핵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진짜로 미국 뭐 네티즌이라 그래야 되나? 미국 저 본토 사정도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도 했는데 미국은 왜 그러니까. 못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이슈가 크게 됐잖아. 그리고 굉장히 길게 끌었잖아. 근데 지금 미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러다가 진짜 이 사람도 팽당하지 않나. 나 이 생각이 들더라. 왜냐 미국이 데모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무섭거든. 외국인도 사주를 보면은 잘 나오나요? 그렇죠.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물어봐. 성이 뭐야? 그러면 트럼프 성이 뭐냐고 나와. 성이 뭐냐 물어봐. 그리고 봐. 몇 년생이야? 성이 뭐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그래. 그 한국 여자인데 미국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그럼 미국 남자친구랑 궁합을 보잖아. 그럼 미국 남자친구 사주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걔네가 헷갈려요.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뭐 17일인데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18일인데 그냥 상관없이 미국 걸로 얘기해줘. 이렇게 하지. 그럼 똑같이 봐.
그냥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점사는 똑같이 똑같이 보는 거야. 좀 근데 이 분들이 헷갈려 하시진 않나요? 전혀. 왜? 한국 기준 보고 미국 기준 보면 되니까. 그렇잖아. 그 시간대로 보면 시간대로 보고 사실 근데 우리가 시간이랑 이런 게 상관이 없잖아. 네. 얼굴 하나 보면 되니까. 그렇긴 하죠.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기운 받고 그 사람 거 얘기해 주니까. 근데 내가 한 번 점사를 보는데 미국 사람인지 뭐 어디 호주 사람인지 이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사람인 거야. 근데 성을 얘기했어. 뭐 성이 되게 희한하잖아. 성을 얘기했는데 호주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본토백이 호주 사람이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호주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본토백이 호주 사람이 아닌데 이랬더니 자기가 맞다. 이 사람 뭐 집안에 그 원주민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결혼을 했었던 걸 들었었대. 그리고 언제 호주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본토백이 아니라 그랬지. 근데 이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 얘기해주지. 그럼 출장을 갔다 오시는 건가요? 아니 전화로. 아니 그렇겠죠. 신들이 출장을 갔다 오겠지. 되게 바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얘기해. 들은 것 같다고 막 이러고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똑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안 바쁘시게 여기 계셔. 여기 계셔. 출장은 안 보내. 여기 계셔. 한국인이고요. 네. 이분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잖아. 또 모르겠습니다. 좀. 여린 분이야. 고집이 있어서 그렇지. 네, 확실히 고집은 느껴지시죠. 고집이 있어서 그렇지 엄청. 마음이 엄청 여린 분이야. 건강을 엄청 챙겨야 된대. 아프신가요? 몸이 많이 안 좋대. 이 사람. 나이도 좀 있긴 하시니까. 일단은 속에서 우역질이 나고 위 검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속이 니글니글해 토할 것 같아 지금. 그럼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아. 당신 상갓집 가지 마. 당신 위 검사해. 속이 울렁거려.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말이지 막 객기 귀신 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많고 기가 너무 약해져서 뭔가 걸 탈 수 있어. 집안에 당신이 몸으로 우환을 치나 당신의 몸이 안 좋으나 당신 가족에게 우환이 생기나 이럴 때 이 사람은 이 자기의 집안을 강하게 버티고 있는 존재인데 이 남자가 흔들리면 집안이 좋지가 않아. 그런 거 견디다가 속병 난 거 그런. 쉽게 말하면 이 남자가 사라지면 이 집안에 우환이 끊임이 없어. 그만큼 좀 중요한 존재거든. 살아 있음으로도 중요한 존재인데 지금 이 사람을 흔들면 근데 이 사람 딱 흔들었는데 우리 동자가 건강 조심해. 너 그러다가 당신 그러다 병원에 누워 있어. 눈만큼 뻑뻑한데 막 이렇게 나와. 그럼 지금은 뭘 하면 안 되는 시기? 지금은 그냥 자기 건강 먼저. 그러니까 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자기 건강.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오래 살아주는 게 집안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안 좋게 되시면은 그러면 집안이 또 무너질까요? 그치, 무너지지. 이 집안은 이 남자를 갖다가 잘 돌보고 이 남자 간절히 있는 자리도 하는데 지금 계속 구역질이 날 것 같아. 속이 너무 안 좋아. 막 토할 것 같아. 병원에 꼭 가보시면. 그치. 이렇게까지 훅 들어오는 건 진짜 토할 것 같아. 막 귀신 문제 아니면 뭐 집안에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막 다툼, 급살 뭐 이런 거 병마 이런 게 한가득한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의 주위의 기운이 그리고 자꾸 침이 마르고 입에 침이 고이고 좋지가 않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안 좋아. 녹화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 막 속이 너무 안 좋아. 이 사람이 지금 기본 조건으로 봤을 때는
뭐 삼재팔란을 제대로 겪고 지금 하필 올해요. 안 좋고 자기 지금 이게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뒤통수 잡혀서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급작스럽게 생기는 거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말밖에 못해. 안 좋아. 빨리 가서 검사하고 빨리 가서 치료받고 빨리 가서 너 지금 수의사항 수습하고 엄한 일 하지 말고 움츠려야 크게 안 다치니까 자꾸 움츠려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이가 또 적지 않잖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안 좋은데 속도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이렇게 집안의 기운이 세면 이 남자의 기운이 세면 자식들이 잘 안 풀려. 왜 그럴까요? 위에서 막 잘 버텨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부모의 기운이 내면 세면 자식이 눌려. 그래서 제가 잘 안 되는 거.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엄마가 팔자가 세면 자식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거든. 앞세워 보낸다. 엄마가 팔자가 세면 자식들이 먼저 가 저승으로. 그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그냥 그 여자의 팔자가 세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자식 기운을 누르고 자식한테 너무 오냐오냐 키면 우리가 돈으로 크게 사고치고 너무 밀어주면 사고치고 다니고 또 너무 기죽이면 히키꼬머리처럼 되고 마마보이가 되고 그래서 여자 팔자가 부모는 스승이잖아. 어린 자녀한테는. 근데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버리면 성년이 돼서도 아이처럼 살아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팔자가 그렇게 세버리는 거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팔자 센 여자들한테는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당신하고 떨어져 사는 게 상책이다. 당신은 자식을 거두지 말아라. 그러면 이 남자의 집안이 그런 느낌이. 이 집안의 와이프는 모르겠는데 이 남자는 사주가 일단은 마음은 진짜 여려. 고집도 세고. 네. 근데 사람은 진짜 여린 사람이야. 근데 이 남자 이게 사주가 세. 어떻게 그러면 잘 커왔을까요? 또 어릴 때는. 그 되는 걸 다 한 것 같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가리고 한 사람으로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 부려서 막 이걸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한 사람이야.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진짜 뭐 자기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노력했던 자기가 그래도 책임감이 높았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주어진 일을 했다. 주어진 일을 자기가 닥치는 대로 했다. 자기한테 주어지는 일들이 있잖아. 만약에 피디님, 너 피디님 저거 지금 쓰레기 좀 치워. 예. 그 대신 뭔가 대가는 있었어야지. 내가 미래의 보장을 대가를 받든지 지금 보수의 대가를 받든지 왜 내가 벌어서 누굴 줬어야 되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시키진 않습니다. 네, 그럼요. 저도 안 하는데 누굴 시켜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그렇게 막 일을 한 게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다고 보지. 기본적으로는 그냥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집안을 살리겠다는 그런 큰 포부가 있었다기보다 지금 당장 네가 굶는 게 싫으니 지금 당장 네가 없는 게 싫으니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없는 게 싫으니까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이룬 거지. 실제로 유년 시절에 되게 힘들게 보냈다고. 어찌 보면 단무지 같은 사람이고 단무지가 단순 무식 지랄 단순하게 무언가를 막 한 사람. 유년 시절 힘들었대. 네.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 결핍이 이 사람을 만든 거지. 좀 지금은 잘 돼 보이세요, 이 사람? 아까 뭐 건강은 이상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게. 이 정도 이렇게 살았으면 우여곡절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에 와서 자기가 뭐 남이 보기엔 잘 됐다고 보지만 사실 이 사람을 들어가 보면 지금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야.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냥 남이 보기 좋은 똑이야. 그게 쉬었는지 아닌지는 까봐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이게 자기가 해야 될 게 아직 많으니 당신 건강부터 챙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이 좀 있으면 주위에서라도 병원에 가 보내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막 안에 막 오바이트가 쏠리는 거 보면 분명히 속병이 있단 말이야. 와 이게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대선 출마하신 김문수 의원인데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보수 정치인이시거든요.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겉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게 국회의원 하셨죠, 경기도지사 하셨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거든요. 어린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그냥 거칠일 뿐이었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속이 내가 반복해서 진짜 계속 내 속이 안 좋거든. 근데 이 사람을 이름을 쓰는 거 더 심해진단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해가 좋은 해가 아니야. 지금 정치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을 잃는 건 진짜 별을 잃는 거야. 이 사람은 인재야. 그렇게 치면 인재.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왜 대선에 나왔을까요? 본인도 솔직히 알지 않을까요? 몸이 안 좋다는 거. 뭐 병원에서 진단 받아보면 괜찮다고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원체 이제 자기가 현대의학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야, 더 까봐야 돼. 이 사람 더 급사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 에너지를 쓰는 건 좋지 않아. 이런 사람은 살려놔야 좋거든. 왜냐면 인재야. 나라적으로 봤을 땐 이제 나라적으로도 이 집 가정으로 김씨 가정으로 봤을 때도 인재야.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아. 김씨 집안에 잘. 이보다 잘난 자식은 없을 거야. 김문수보다 잘난 이 집안의 사람은 없을 거야. 김문수라는 사람보다. 근데 이제 대선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까요? 글쎄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마지막 어떤 도전이 아닐까 싶어. 나이가 있으니까. 마지막 근데 나는 이 김씨 가정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안 줄 것 같아. 이 김씨 조상에서 이 사람은 조상을 위하는 사람이거든. 조상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김씨 가정에서 김문수가 오랫동안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감투를 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 자식의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어. 많이 아끼시나 보네요. 아끼지. 이만한 인재가 없다니까. 이렇게 자기가 팔자가 센 만큼 자기가 많은 걸 읽어오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닥치는 대로 했잖아. 자기가 닥치는 대로 허드렛 일도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세니까 이걸 다 책임지고 갔는데 왔잖아. 팔자가 센데 자기가 자기만 산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직설들도 다 챙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내 새끼 시키고 공부하고 다 이러고 살아왔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을 두고 아내는 욕할지언정 그 누구도 욕할 수가 없어. 마누라는 욕할 수 있어. 마누라만. 그럼 지금 건강이 제일 제일 엄청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좀 말씀. 아니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건강진단으로 좋게 나와도 급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남자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한 그 챙김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스트레스 웬만하면 안 받게 해야 돼.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잖아요. 사실 대선 출마하는 게. 거기다가 정권이 바뀌는 대선이잖아. 그냥 자기네가 1년 동안 준비해서 온 대선이 아니라 정권이 급살스럽게 반은 이제 정말 운먹기야. 이거 지금 운먹고 운먹기거든. 누구 운이 더 좋냐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어찌 보면 이 몇몇의 사람들 중에 가장 어른으로서 그냥 지켜보는 자리밖에 안 돼. 그리고 이 사람 인재야. 정말. 인재니까. 기록에 남는 인재. 대한민국 기록에 남는 인재밖에 안 돼. 그렇죠. 사실 그런 노동당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보수 쪽에서 양쪽의 의견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은 명이 짧아져. 근데 위에서 잘 봐주시는데 왜 이런 관운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왜 충분히 하셨으니까 더 안 주시는 거겠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이 생각보다 마음이 아까 여리다 그랬잖아. 처음에 아마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가 봐. 스트레스 지수가 용납 못하는 사람들 있지. 자기가 실수를 해도 용납 못하고 사단이 펼쳐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뭐 자살 같은. 밀리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안 주는 게 어찌 보면 조상이 이 사람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지. 왜냐면 이 사람은 다
강하지만 열이거든. 제일 먼저 열이다고 또 나왔고 사실 너희가 보는 그 진실이 아니야. 엄청 여려. 엄청 여린 사람이야. 열이기 때문에 더 규칙을 선호하고 자기가 논란이 되는 게 싫기 때문에 더 어떤 그런 탁탁탁 따박따박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라고 보면 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 요령이 부족한 사람이고. 마지막에 건강 좀 조심하라고. 그냥 건강밖에 없어요. 건강 안 좋다. 분명히 명수에 태클이 걸려.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 명주신당의 명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 똑같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 거는 맞아요. 너무 오랜만에 했고 그냥 이런저런 좀 사정도 있었고 내가 좀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조금 정리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정치판에도 정리가 좀 필요한데 시끌벅적 하잖아요. 나 정말 정치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이 두 분의 사이도 정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이 두 분 어떤지 조금 봐주세요. 네네. 이야, 씨. 할배들인데? 맞아요. 둘 다 할배들인데 할배들이 뭔 욕심이 이렇게 많아? 볼게요. 네. 근데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잘하세요. 지금 봐도 되죠? 네. 우리 75세 우리 신병생의 8월하고 27일 네. 김땡땡땡 분은 네네. 이 사주팔자에 금전 있고 금전이 있는 분이야. 네. 관을 쓰고 있으라는 분이거든.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위치가 좀 높아. 네. 근데 또 우리 저기 기축생의 5월하고 22일에 한씨 네. 여기는 조상떡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 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기운으로 그때 조상에서도 양반으로 들어오는 것도 강하고. 그러니까 둘 다 사주는 되게 센 사주고, 그리고 둘 다 뭔가 한가따리씩은 했다라고는 들어오는데 네. 이 둘의 합의점이 안 들어와. 합의점이 안 들어오고. 그럼 이 두 분은
서로 같이 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서로 같이 일을 해서 뭐 같은 일을 해서 우리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라고 했을 때 네. 서로가 손을 안 잡아. 경쟁권이라고. 선의의 싸움이고 적과의 동침이야. 지금 이 두 분이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부추기는데도 이 두 분은 손을 잡지 않을까요? 잡는 신용만 해. 내가 봤을 때 잡는 신용만 하고 네. 저 하시는 말씀이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성향, 이제 성향은 성격으로 얘기하고 모든 게 다 반대야. 그럼 완전 상극인 거예요? 상극은 아닌데 둘 다 인내심은 있고 머리가 비상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뜻은 맞을 때가 많아. 뜻은 맞을 때가 맞는데 누가 하나가 더 높이 보이냐 낮게 보이냐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거고 네.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거야. 이 둘은 합의점이 들어오지는 않거든. 그러면 서로 보완해줄 생각은 없고 경쟁할 생각만 가득한 건가요? 지금 이 기축생 요분도 올해 나쁜 기분이 아니야.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신묘생 여기 김씨 남자분도 네. 삼재인데 이분이 삼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왜냐면 이 사람 사주팔자가 원체 좀 빠방한 집안에서 태어났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은 돈 없으면은 안 돼. 돈 없으면 돈 없다고 얘기하면 미친놈 팔자라 그러거든. 돈이 있단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집의 경제권이라든지 모든 게 이 사람한테 둘 다 빠방해. 둘 다 빠방해. 둘 다. 근데 둘이 합의점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경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두 분이 뭐 싸우면 어느 둘 중에 한 명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이 그 밑에 들어가서 이분을 도와주거나 그런 상황은 안 펼쳐지나요? 도와주겠어? 배앓이가 꼴려서 못하지? 만약 손을 잡게 되신다면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될까요? 만약에 된다면. 김씨. 오. 왜냐면 네. 한씨가 네. 뭔가 한씨도 나쁘지 않은데 조상의 흐름의 기운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분도 종교 사주를 갖고 있긴 하거든. 네. 종교 사주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진짜 마지막 노성주라는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 성주를 못 받아치면 이분은 반대로 가버려. 아 그러면 기운이 반대로 가. 좋은 기운이 반대쪽으로 가버려. 아. 그래서 꺾여. 그걸 못 받아치면 꺾이면은 그러면 이분은 잘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꺾여. 추락을 해버리는 건가요? 나는 그렇게 보여. 아. 왜냐면은 네. 다음 달까지 다다음 달까지 이 사람 고비거든. 다 다음 달까지요? 6, 7월 달까지? 이분께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면 아니지 6, 7월이 아니고 5월 6월이지. 음력 4월이잖아 지금. 5월, 6월. 6월 달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그러면은 조심해야겠네요 이분은. 조심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둘 다 예상 의외로 판도가 바뀌는 형국이야 둘 다. 아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요? 지금 김씨가 괜찮다가 네. 파토가 나거나 뭐가 뒤집어지는 형국이고 또 그러다면 다시 괜찮아지는 형국이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야. 한씨도 마찬가지야. 괜찮은 성격이었다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형국인데 다시 또 뒤바꿀 수 있는 형국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럼 이 두 분은 계속 뭔가 충돌하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충돌을 한다해서 충이 들어와서 막 내가 너 죽이니 살리니 이게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런 충돌이 아니라 내가 계속 나는 선의의 그 적과의 동침이고 선의의 경쟁이라 그랬거든. 뭔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그런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욕심 겁나 커시. 올해 기운으로 봤을 때 이 두 분은 조금 어떨까요?
야, 이거 진짜 반신반이다. 이게 반반으로 들어오는데. 네. 그냥 이거 나 이거 감으로 봐줘야 될 것 같아. 네. 왜냐면 이 사람은 이 김씨라는 사람은 내 사주팔자에서 이끌어주는 힘이 강하고 네. 이 기출생의 5월하고 20일이 조상에서 끌어주는 힘이 강한데 네. 이거는 기운적으로 따지면 기운 두 개 다 만만치는 않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둘 다 세심줄 같은 고집들이 세. 세심줄 같은 고집들이 세서 이 둘의 변화가 엄청 계속 들어와. 그래서 내가 누구 하나가 잘 돼, 누구 하나가 못 되라는 말을 못 하겠어. 근데 내가 계속 내 입에선 적과의 동침, 선의의 거짓말. 근데 둘의 기운으로 딱 따지고 보고 나면 네. 이 신묘생의 기운이 더 강해. 신묘생? 김씨. 어. 근데 이 김씨 잘해야 돼.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들어먹을 일이 있어. 그럼 잘해야 더 기운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거고 못하면 완전 이 반반. 둘 다 기운으로 보고 있거든 지금. 근데 네. 내도 이야기가 내가 웃음 내가 헛웃음이 나오는데 네네. 그러면 야 기출생에는 5월하고 22째 날도 이 한시도 잘해야 된다 그래. 아 결국엔 둘 다 잘해야 돼. 이 둘은 진짜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갖고 말 한마디 그러니까 둘이 사주가 되게 센 사주고 높은 사주고 그 다음에 나라의 녹을 먹은 일이라고 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센 사주란 말이야. 근데 진짜로 이 주둥이 한번 잘못 놀리고 자기네가 뱉은 말을 잘못하면은 뒤집어지는 형국이야. 둘 다. 그럼 둘 다 조심하고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나쁘지는 않은데 네. 문제점은 뭐냐면 네. 서로가 또 거기 안에서 경쟁을 해. 누구 하나를 밀어주는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나는 잘 보여야 돼. 나는 이쁘게 보여야 돼. 둘이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둘 중에 하나가 져줘야 되는데 이 지는 힘이 약하다고 둘 다. 올라가야 될 힘들이 더 강하다고. 내가 올라가야 돼. 내가 올라가야 돼. 뭐 이런 게 많아. 그래서 그럼 둘 중에 해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면 김 씨의 일단은 기운 기운이- 쪽으로는 강하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실수하면 진짜 이 역전당인데.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 더 질문해볼게요. 김 씨는 지금 전 장관이신 김문수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계신 김문수님이고요. 그리고 한 씨는 한덕수 전 장관 총리님 지금 대선 출마해가지고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한 해 만에 하고 계시거든요. 단일화가 뭐야? 그 둘이 합쳐가지고 같은 후보 한 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선 후보 한 명으로. 근데 이 김문수님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그 경쟁을 할 때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 해서 뽑혀가지고 올라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단일화 안 하겠다. 하게 되면 나로 단일화를 하고 싶다. 막 이런. 그럼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욕심이라 그랬잖아. 네, 둘이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덕수는 뭐 하는 거냐. 나랑 빨리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서로 자기한테 단일화 해라 이렇게 싸우고 계시거든요. 당연하지.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선의의 경제, 적과의 동침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 네, 맞아요. 난 정치에 대해서 몰라. 근데 둘이 이렇게 보면 둘 다 고집도 더럽게 세요. 누구 하나가 져주면 솔직하게 상관없거든. 네. 상관은 없어. 누가 하나가 대통령이 되건 누구 하나가 뭐가 되든 나는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봐서 시청자들이 나보고 전혀 나쁜 년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너무 헷갈림으로 들어오거든. 누가 더 잘 될 거예요라는 말보다는 내가 그랬잖아. 이 김문수는 사주 팔자 자체가
운기가 좋고 센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근데 이 사람도 탄탄대로를 좀 걸었을 거야, 계속. 네. 근데 이 한덕수란 분은 조상의 기운이 많이 강하게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조상에서 이끌어주는 힘이 강하니까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좀 실패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 뭔가 이 당선 후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대통령 대선 말고 네네. 무슨 뭐 당 같은 데서 나오는 뭐 또 뭐 무슨 뭐 저 뭐라 그래, 투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투표요? 응.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때 대통령 말고 네. 또 무슨 당 누구 막 이렇게 뭐 시청 뭐 구청 이렇게 밀어주는 거 있잖아. 국회의원이 막 이렇게요. 어. 네. 근데 그런 거 한번 쓴맛좀 보라 그랬거든. 아, 그럼 한번 엎어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니 근데 들어와요? 그게 한번 엎어졌었을 아, 거야. 엎어졌었어요? 어. 왜? 그러면 왜? 찾아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덕수 전 총리님은 사실 정치인은 아니세요. 응. 그냥 정계에 오래 있던 관료분이신데 응. 정치인은 아니라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나한테 왜 정치 물어보고 머리 아프게 만들어. 고지식하대. 그러면 약간 좀 본인의 신념 같은 게 강해. 강해. 이 김문수란 분은 네. 이 눈치 저 눈치를 많이 봐. 아, 사람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 한덕수라는 분은 굳건한 게 있어. 본인이 그냥 쪼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밀고, 거네요. 근데 김문수님은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데 당에서는 빨리 단일화 해라 이렇게 부추기는데 왜 이렇게 뜻을 못 굽히는 걸까요?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근데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네. 눈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따라가지. 그 욕심으로 지금 이러는 거거든. 막말 둘 중에 나 대통령 대선 돼가지고 하는 거잖아. 대통령을 네. 뭐 시킨다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네, 맞죠. 그 둘 다 하고 싶은데 음, 그 욕심인데 그 욕심을 누가 꺾냐고. 가뜩이나 자존심, 쫀심도 둘 다 더럽게 센데. 그러면 이분이 자기 이렇게 그 최종 후보로 되려고 그냥 단일화 하겠다는 공약을 세운 거예요? 할 마음은 없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야. 어, 근데 뭔가가 이 안에서 뭔 소리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뭔가 바뀐 거야. 김문수라는 분이. 그럼 이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구를 안 아니 시키는 그것보다는 이 뭔 소리가 나왔어. 그래서 자기는 원래 자기를 조금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있었나 봐.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사람은 내가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 봐라. 왜 처음이랑 말이 다르지? 이 생각이 오는 거야. 맞아요. 맞긴 맞아요. 자기는 그냥 한덕수 단일화를 시키려고 그냥 뽑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긴 해요. 그러면 이 두 분이 단일화가 결국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단일화 하지 않는다면 김문수님은 당선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아마 쪼대로 갈 거야. 그게 뭔 말이냐면 네. 이 사람이 안 될 수는 없단 얘기야. 근데 이 싸움이 네. 이 둘의 싸움이 잘못하면 똥 싸움 돼. 완전 개판 돼 개판. 진짜 이 둘이 개판 안 되려면 진짜 협의점 잘 찾고 합의점 안 그러면은 질타 더럽게밖에 생겼어 지금. 그냥 서로 싸우다가 서로 둘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질타를 한다고. 완전 여론이 돌아서는 거구나. 이 극가에 극강이 들어오거든. 극강. 이 진짜 욕 진짜 둘 다 살벌하게 먹을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끼가 올라와 있어. 그렇죠. 엄청 도끼 올라와 있어. 맞아요. 그러면 단일화를 못 하시면 이 두 분이 따로따로 각자 후보로서 나가시잖아요. 응. 그러면 기율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당선될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지지율은 한덕수 후보님이 좀 더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응. 그러면 후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 판국이 자꾸 뒤집어지는 판국이 있어. 지금 한덕수님이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조상 기운이 많은 거야. 이 사람은 올해 뭐 저기 근데 둘 다 장점 단점이 다 있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장점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신적인 거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이 어떻게 머리를 잘 써서 잘 굴리냐에 따라서 이 달라져. 그리고 만약에 따로 당선을 해서 따로 이 합의를 안 하고 따로따로 나가잖아. 네네. 이 경쟁력도 어마어마해. 이 경쟁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야. 근데 이 경쟁이 들어오는데 진짜 좋게 얘기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끝나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덜 한데 누구 하나는 정말 손가락질 받기 좋아. 사실 이 두 분의 경쟁이 조금 무의미한 게 이재명님의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이 지지율을 모아가지고 함께 가자 이런 건데 뭐 지네들끼리 막말만 해서 뭐 개판만 뭐 개싸움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정말 정치는 이해가 안 간다. 혹시 만약에 진짜 단일화를 한다면 이재명님의 그 지지율을 뚫고 당선이 될 가능성 높아질까요? 그러려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니까요. 그러려고 하는 건데 지들끼리 지금 패싸움하고 지랄들이잖아. 미안해. 난 너무 보기 싫어 진짜. 그러면 성공적으로 합의점 찾았어요. 그러면 이 대선 판도를 조금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꿔. 바꿀 수 있어. 바꾸려면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 어떻게 둘 중에 하나가 져줘야지 뭐. 그럼 김문수님의 기분이 맞잖아. 둘 중에 하나가 져야지 이 사람으로 몰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하나는 대통령 저기 대선에서 떨어지는 거고.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둘 다 선의 경쟁으로 들어오고, 네. 선의 경쟁으로 들어오고 저가의 동침이라고 하니까 누가 될 수 있는 거는 진짜 이 기운에 따라 바뀌어져. 그때그때의 기운이 지금 계속 변도, 변수 이렇게 들어오거든. 어쩔 때는 막말로 말해서 한덕수라는 분한테 자꾸 기운이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김문수가 툭 치고 올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막판 가서도 모르는 거네요. 어. 누가 더 치고 올라갈지는. 근데 누구 하나가 많이 치고 올라가면 하나는 분명히 밀어주게 돼 있어. 밀어줘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그러면 이 두 분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되면. 그러면 이 두 분은 뭘 조심해야 될까요? 주디 말. 왜냐하면 뭐 확고하게 이렇다. 왜냐하면 나만 이러지 않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 나만 짜증이 나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짜증나 죽을래 것 같아. 국민들이 짜증이 나는 거. 너희는 뭐하냐? 지금 장난치냐? 왜냐면 그 전 대통령이 너무 무심하게 막 한 게 있어서 맞아요. 믿음이 없다고 국민들이. 근데 지네들이 국민들한테 선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내려고 할 거야.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 코 앞인데 막말로 이거는 경쟁이잖아. 싸움이잖아. 싸움인데 지금 이재명은 막 난리가 났어. 아이 씨발 둘이서 미친 듯이 이지랄 떨고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랄통이 터지지. 저것도 빨리 뭔가 정리를 해서 왜 이재명을 바꾸는 사람. 근데 나도 들은 얘기야. 이재명이란 분이 대선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었거든. 이때 판결 나가지고. 근데 모르지 그거는. 그쵸, 모르는 그쵸. 거지. 근데 그러기에는 판도가 진짜 많이 쏠려 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두 분 그냥 난 두 분한테 화이팅 하라 그럴 거야. 알겠습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 내 편이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